뉴스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인터넷에서 하세요.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정성을 다해 모십니다. 꽃은 에덴 꽃집.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척추가 건강하면 온몸이 건강합니다. 우리들 척추신경원.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K-팝 남성 그룹 원팀이 오는 3월 10일 애틀란타에서 공연을 가집니다. 원팀의 소속사 라이브웍스 컴퍼니는 오는 3월 원팀이 첫 미주 투어를 가진다고 알렸는데요. 이번 투어의 타이틀은 Hello Just One입니다. 루빈, 비씨, 진우, 재현, 정훈 등 5명으로 구성된 원팀은 작년 3월 데뷔한 실력파 보이그룹으로 데뷔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해외 투어에 나서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미주 투어는 3월 6일 시카고를 시작으로 8일 뉴욕, 10일 애틀란타, 13일 댈러스, 그리고 15일 LA까지 총 5개 도시에서 진행합니다. 한국타이어, LG전자, 아틀라스 BX 배터리 등 한국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한국어 바람이 불고 있다고 지역 매체 클락스빌 온라인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오스틴 P 주립대학과 로즈뷰 고등학교에서 지역 학생들을 상대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박소술 교사와의 인터뷰가 소개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부산 출신인 박 선생은 멕시코에 이민가 살면서 K-팝에 관심 가진 현지인들이 한국어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해 한국어 수업과 인연을 맺게 됐다고 합니다. 박 선생은 지난 2018년 클락스빌에 와서 한국어 수업을 이끌고 있는데요. 박 선생은 인터뷰에서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면서 오스틴 P 대학의 한국어 수업이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언론은 올해에도 오스틴 P 대학이 한국어 수업을 개설할 것이고 박 교사의 수업에 더 많은 이들이 수강 신청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빌 리 테네시 주지사는 어제 저녁 주의회에서 연두교서를 발표했는데요. 올해의 가장 핵심 과제로 교육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자리에서 리 주지사는 올해 교사 급여를 4% 인상하기 위해 1억 1,7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투자 계획은 테네시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교사 급여 투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리 주지사가 제안한 계획에 따르면 교사들의 초임 연봉은 향후 2년 동안 현행 3만 6천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인상됩니다. 또한 각 학교에 정신건강 전문가를 배치하기 위해 2억 5천만 달러의 기금을 적립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리 주지사가 의회에 제시한 새해 주 정부 예산은 작년보다 3.7% 오른 408억 달러입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테슬라의 종가는 650달러 57센트였는데요. 어제 하루에만 무려 20%나 훌쩍 뛰어오르면서 780달러로 마감됐습니다. 이 같은 상승세는 테슬라의 배터리 공급업체가 좋은 성과를 내는 동시에 낙관적인 애널리스트들이 내놓은 전망들이 시너지를 낸 덕분이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파나소닉이 테슬라와 조인트 벤처로 설립한 배터리 기업이 2019년 4분기에 처음으로 이익을 냈다는 보도가 나왔고, 중국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CATL이 최근 상하이 공장에서 양산을 시작한 테슬라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거기에 한 회사가 2024년에는 테슬라의 주가가 7,000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발표했고, 또 다른 애널리스트가 테슬라의 올해 말 주가 전망을 556달러에서 808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비판자들이 여전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테슬라의 진가를 놓고 투자자들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주가 급락으로 이익을 보려는 단기 매매자들에게는 가장 매력적인 타깃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4일 처음으로 사망한 가운데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공무원들에게 마스크 금지령을 내렸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람 장관의 이번 조치는 의료진을 위해 마스크 재고를 비축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세계적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고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홍콩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몸이 불편하거나 민원인과 직접 만나는 일을 하거나 사람이 밀집한 지역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어제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아이오와 코커스를 실시했지만 개표 결과 발표를 제때 못하면서 공화당 지지자들의 조롱을 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코커스 개표는 투표가 이루어진 1시간 뒤쯤이면 시작되는데요. 어제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세 가지 유형의 수치가 일치하자나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새벽 2시가 되어서 수작업으로 개표 결과를 검토한 뒤 오늘 중에 발표하겠다고 했는데요. 사정이 이렇게 되자 공화당 진영에서는 무소속으로 민주당 경선에 뛰어든 버니 샌더스 의원에게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민주당이 결과 발표를 늦추고 있다는 음모론까지 나왔습니다. 한편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빌 웰드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와 조 월시 전 하원 의원의 도전장을 받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97%를 넘는 득표율로 예상대로 싱겁게 승리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하나은행이 3일부터 브랜드 명칭을 KEB 하나은행에서 하나은행으로 변경하며 새롭게 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옛 외환은행과 통합한 지 4년 5개월 만에 KEB를 떼어낸 것인데요. 은행은 하나금융그룹 차원에서 브랜드를 일원화해 하나라는 브랜드를 글로벌 브랜드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은행은 새 출발을 기념해 최대 5.01% 금리를 제공하는 하나 더 적금을 출시했는데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1년 만기 특판 상품입니다. 그런데 이 상품이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3일 하루에만 약 20만 명이 가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워낙 금리가 적은 시대이다 보니 돈 맡길 곳에 목마른 고객들이 조금이라도 많은 이자를 준다는 은행과 상품을 찾는 모습이 연출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가 드디어 한국 산업에도 직격탄을 날리는 모습입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일부와 쌍용차 평택 공장이 중국산 부품 재고 부족으로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공장 휴업을 연장하는 추세여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국내 자동차 산업이 생산 절벽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아차 역시 화성 공장과 광주 공장에서 부품 부족으로 생산을 감축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주가 지나면 가동 중단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문제는 협력 업체들입니다. 당장 원청인 자동차 업체들을 따라 휴업을 할 수도 없는 데다가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 압박을 견디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학 사상사가 저작권 문제로 일어난 이상문학상 파문과 관련해 4일 공식 사과하고 불공정 논란이 불거진 계약 조건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올해 수상자는 발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임지연 문학사상 대표는 대상 수상작의 저작권 3년 양도에 관한 사항을 출판권 1년 설정으로 정정하고 표제작 규제 역시 수상 1년 후부터는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는 제44회 수상자들 중 우수상 수상자로 결정된 김금희, 최은영, 이기호가 저작권을 일정 기간 양도하라는 출판사 요구를 문제 삼아 상을 거부하고 지난해 대상을 받은 윤희영이 이상 문학상을 비판하며 절필을 선언하면서 확산됐습니다. 1977년 제정된 이상 문학상은 한국의 대표적인 문학상으로 권위를 인정받았지만 이번 사태로 명성에 금이 가게 됐습니다. 2020년 2월 4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